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방제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방제력을 보면서 그 약 치실 때 유의할 사항, 다시 말해서 약을 잘못 쳤을 때는 약해가 오죠. 그리고 또 잘 치면 효과도 좋지만은, 그래서 약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월 중에 이제 홍루기 때 보로덱을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루기 때. 이 보로덱은 석회 보로덱이죠. 석회. 그 석회, 그 성분은 이제 물 1리터에 구리가 4g, 석회가 12g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약재를 석회 보로덱은 이제 석회하고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칠 때 뭐 습기가 많다든가 뭐 물이 많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석회가 흘러내리고 구리만 남게 되면은 약해를 볼 수 있어요. 구리가 이런 입들을 이런 구멍을 뻥뻥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떨 때 쳐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출력기 때 치려고 하면 됩니다. 출력기 때나 홍루기 때 쳐야 되는데, 홍루기 때 또 날씨가 또 뭐 비가 온다 하면 못 치잖아요. 지나가면 못 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출력기 때 봉오리가 이렇게 나올 때 이때 치려고 시간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비가 안 온다 하면 그때 치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비가 온다 하면은 출력기 때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홍루기 때 보로덱을 이제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로덱 칠 때는 2, 3일 동안 비가 오지 말아야 돼요. 치고 나서 비가 오면 안 되죠. 그 2,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선택해야 되고, 또 아침에 너무 일찍 쳐도 안 돼. 이슬이 있기 때문에, 이슬이 있는 데서 이 약재를 치면은 또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10시에 쳐요. 이슬이 말랐을 때 10시부터 해서 오후 3시 사이에 쳐야 돼요. 3시 이후에 치게 되면 또 덜 맞는데 밤이 오니까 또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해를 볼 수 있어서 아침 10시부터 해서 3시 사이에 약재를 쳤을 때 바로 약재가 마를 수 있도록 요런 시기, 요런 날씨에 치시면 좋습니다. 뭐 7월 달에 보로덱 칠 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우리가 응애약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은 응애약부터 치고, 응애를 잡은 후에 보로덱을 쳐야 돼요. 이 보로덱은 뭐냐 하면은 알칼리성이잖아요. 응애약은 산성이에요. 응애약은 또 알칼리성을 만나면 중성이 되다 보면은 물 산도를 맞지 못하면은 응애를 잡는 효과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응애를 잡아야 된다 하면은 응애부터 먼저 약재를 방제한 후에 한 일주일 있다가 석회 보로덱 이런 걸 치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또 이 석회 보로덱도 이거 지금 칠 때도 다른 약재하고의 기간이 있어요. 너무 중복해도 안 되고, 다른 약재를 쳤을 때는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된다. 다른 약재를 치고 금방 또 석회 보로덱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기유황제를 하면 안트라콜라가 다이센 45입니다. 요걸 쳤을 때는 10일. 또 이렇게 중복 살포 안 되고, 우리 일반적인 약재는 또 31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요 석회 보로덱은 30도입니다. 30도 이상 될 때 약을 치게 되면은 이파리가 타요. 그리고 이 석회 보로덱은 흘러내리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고착제를 파라핀 오일, 뭐 아비온이라든가 이런 고착제를 넣어서 살포를 하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재들은 거의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오래도록 잘 묻어 있으면은 약 효과가 있는 거니까, 특히 이 작용기장이 큰 약재들은 고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 시작입니다. 개화 시작도 꽃이 한두 개 보이면은 개화기 한 10% 정도 폈다고 하면은 뭐 개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항생제, 그러니까 화상병 예방약이에요. 화상병, 스트랩토마이신, 여기 마이신 약제 치는데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방약이니까 살균제가 이거는 세균이에요.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 화상병은 세균병이에요. 세균. 그래서 요 약제를, 마이신 약제를 꼭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것이 낙화기. 만개 5일 후부터 우리가 방제를 시작돼요. 정식 방제를 시작합니다. 낙화 전하고 낙화 후를 하는데 이때서부터 우리가 방제기를 정해야 돼요. 10일에서 하든지 10일간. 그러니까 만개 5일 후가 처음 치는 거예요. 그 날짜부터 해서 이 고지대 이 산출하는 게 그 날짜를 계산해 갖고 구로 나누면은 며칠씩 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4월 달이다 이렇게 하면 날짜를 계산하면은 11일에 한 번 치게 되고, 이렇게 고지대 꽃이 늦게 피는 데는 10일에 한 번씩 약재를 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567m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은 그 10일에 한 번씩 이 방제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꽃이 언제 피느냐, 만개가 언제 됐느냐, 그 시점부터 날짜가 첫 날짜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10일 후에 약치고, 또 10일 후에 약치고, 또 그 10일 후에 약치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해놓고 하면 돼. 보통 보면 이 지역에도 보니까 1, 2일 차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치고 나면 옆집 또 치고, 그 다음에 저 집 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데 그 밭이 꽃이 얼마큼 만개가 된 날짜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 정도 차이 나게끔 이렇게 약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지대는 뭐 10일, 또 저지대는 11일 간격으로 약재를 치면 돼요. 5일 후에 이제 카디스 약재네, 카디스. 카디스는 이제 작용 기작이 다투래, 다투.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변화? 병용균의 호흡 및 에너지 생성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균들이 숨을 못 쉬게 하고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용 기전이 다입니다. 다투. 요것은 이제 작용점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저항성이 발달이 용이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반복해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카디스는 다투래, 다투인데 수트린 빌루린계하고 EBI계에서 저항균들까지도 이 카디스가 약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카디스 약재는 요 시기에 잘 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다투라든가 뭐 다쓰리, 뭐 다사완, 이러한 침투성, 침투 이행성 약재들은 전착세를 쓰지 않아야지. 침투를 잘 하게끔 하려면 고착세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치고 작용지자인 카인 약재들은 고착제 약재를 쳐서 오래도록 바깥 부분에, 잎이 바깥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효과를 더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치는 것이 살림꾼이네요. 5월 중순경에 살림꾼은 EBI계. 그래, EBI계는 침투 이행성 약재래요. 그러니까 약이 맞았을 때 물관을 통해서 우로 올라오고 또 옆으로 나가고, 이러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물과 같이 움직이니까 그 시기에 들어가고 그 물이 희석이 금방금방 되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오래 가지 못해요. 효과 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효 지속 시간이 짧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뭐 살림꾼을 쳤는데 날씨가 비가 오면 이거 뭐 침투 이행성 약재니까 이거 오래 갈 것이다 생각하고 비가 막 이렇게 와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 약재가 이 정도니까 안에서 잘 골고루 약은 운반되어 가고 있지만은 약효가 금방 떨어진다, 지속성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지났으니까 약재를 쳐야 되겠다, 이래서 다른 약재를 비가 올 경우에 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I계 실바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실바코는 나무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온도가 20도 이상이 뭐 3일 연속되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나무좀들이 내려와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배설하고 나무를 파먹잖아요. 근데 이 나무좀이 발생되고 나서 잎이 나오다 시들어요. 시들고 꽃도 피다가 시들 때 이게 나무좀이 발생된 걸 하면 나무를 찾아보고, 물론 방제를 해야 되죠.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방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또 약들 쳤대 하더라도 또 그렇게 나무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무가 너무 세력이 약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때 EBI계인 약재 그 실바코 가지고 이 구멍에다 약을 투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구멍에다가 드릴로 가지고 작은 걸로 뚫어 가지고
그다가 약을 물과 좀 혼용해서 실바코를 약재를 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그 나무 속에 이제 암보시니아 균이 있잖아요. 균이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시니아 균을 죽일 수 있어요, 실바코가. 그래서 나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나미좀이 이제 작년에 32그루가 발생됐는데 이렇게 해서 다 그대로 다 살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제를 충분히 좀 해서 그런 그 나무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상순경에 그 안트라콜이에요. 안트라콜은 생육 초기에 사용하더래요. 생육 초기에. 생육 후에 뭐 그러니까 개화 후 10일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개화 후. 그러니까 카디스 친 후에 이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안트라콜 치니까 개화 후 10일 또 5월 하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견무니병에 좀 노출되기 쉽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5월 말 전에 약재 안트라콜을 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안트라콜 성분은 아연이 들어있죠. 아연이 들어있어서, 아연은 뭐 나무를 좀 튼튼하게 하죠. 예, 더욱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재를 방제할 때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약재를 쳤는데 또 비가 오기 뭐 치고 나니까 금방 또 비 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제를 쳤을 때 이게 바깥 부분에 약이 묻어 있는 약재를 쳤을 때는 6시간 내에 비가 오면은 이건 다시 쳐야 돼요. 이게 다 쓸려 내려간다는 얘기다. 30mm 정도 온다 하면, 아니 적당히 어느 정도만 쓸려 내려갈 정도로 오면은 6시간 이내면 잎 속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방제를 쳤을 때는 6시간 이내 됐다 하면은 다시 터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비 끝나자마자 다시 약재를 쳐줘야 되고, 침투 이행성 약재, 침투성 약재 있습니다. 그거는 침달성이라든가 이렇게 물이 떨어져, 약이 떨어져서 안쪽으로 슬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는 약재들. 이런 약재들은 4시간이 넘어야 돼요. 4시간 이내는 또 다시 쳐줘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약을 치고 나면 약 칠까 다시 또 칠까 귀찮으니까 말까 이렇게 해서 이미 쳤으면 조금 효과가 있겠죠.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좀 뭐 한 조금 있다라도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약을 다시 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월 상순기 아미스타를 치게 되어 있는 아미스타하고 옛날에는 아미스타만 쳤는데 올해는 이제 포리람을 포함해 갖고 이렇게 치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아미스타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품종에 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썸머키라든가 아리수, 칼라, MB, 아우리 9호, 시나노 골드, 서광 이런 품종에는 쳤다 하면은 이 피고 과일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아미스타는 치실 때 반드시 그 아미스타 그 병 뒤에 보면 품명이 자세히 나와서 요런 거 치면 안 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돼 있으면 그걸 자세히 보고 쳐야 되는데, 재작년인가 모르고 그걸 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보니까 아주 완전히 과일도 망가지고 잎도 다 쭈그러지고 다 망가졌더라고요. 이 아미스타는 통자성 약재네. 또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비가 오거나 하면 다시 가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분산이 될 수 있죠. 이게 퍼져 들어갔는데 약간 물기가 떨어지면 다시 또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약재는 연속 사용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작용 기작이 다 2라든가 다 3, 다 4, 1 이런 약재들은 계속 쓰면 안 돼요. 단 한 번 쓰든지 또는 다른 예방제하고 한번 혼용해서 한 번 더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저항성이 발달돼 가지고 약효가 안 받는 거죠. 약효가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6월달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이후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중에 또 이제 6월 이후부터는 다시 또 이제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약을 치면서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제 같은 거 안트라콜이나 다이센 45라든가 다코닐, 캡탄, 포리람, 석회, 보로데 요 약재는 전착제가 필요한 거죠. 잎에 묻어 있으면서 사과나무 잎에 묻어 있어 이런 병균들이 포자들이 왔을 때 거기에
닿자마자 죽는 거, 또 오지 못하게 되는 것, 요렇게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전착제를 쓰는 것이 좋아요. 요게 지금 얘기한 거. 근데 요 중에서 또 전착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것도 또 있긴 있는데, 그렇지. 여기 요 블루종은 다 쓰겠네. 뭐, 델란 같은 거는 전착제를 안 넣습니다. 전착제는, 고착제는 절대 안 되고, 그걸 쳤을 때, 보통 아까 내가 6시간 간다 그랬죠. 비가 올 때 6시간 이상으로 지나면은, 좀 말라가지고 좀 덜한데, 6시간 이내 됐을 때는 제가 쳐야 된다 하고, 예를 들어서 6시간 이상 됐는데 25mm 정도 비가 계속 왔다, 이게. 천천히 이렇게 25mm. 이렇게 25mm 정도가 오면은, 계속 시간이 걸리면서 자꾸 물이 떨어지면서 25mm 정도 걸리면은, 이것도 약이 다 쓸려 내려가요. 근데 이제 고착제를 어떤 고착제를 썼느냐, 그것도 좀 틀리겠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고착제를 안 쓰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6시간 이상이 됐다 할지라도 비가 한 25mm 정도 계속 촉촉촉 내려오고 있으면은 쓸려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재들이 다 그래. 우리가 10일에 한 번 쉬는데, 과거에는 15일에 한 번씩 이제, 방제 효과를 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못 가고, 한 10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10일 뭐 넘어가는데, 그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한 4일 정도 지나면, 4일, 방제를 하고 4일 정도 지나가면, 비가 오면 급속도로 그 약효가 확 떨어진다 그래요. 또 약이 쳤던 것이 증발도 되거나 소실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온다 하면 5일에 약제를 쳐야 돼요. 5일. 그러니까 예방제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5일에 약제를 치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이제 이 예방제를 치는데, 5일째, 4일 지나고 5일째 비가 온다고 하면 4일째 치려면 좀 그렇긴 한데, 보통 한 4일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약을 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가 그만큼 4일까지는 있는데 4일 지나면부터 약효가 그만큼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자들이, 병균들이 이파리 속으로 들어갔을까 아니면 붙어 있을까, 이걸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24시간이잖아요. 이 48시간이잖아요. 48시간 이내라고 하면은 야들이, 보통 전문인 알병 같은 균들은 이제 들어가려고 거의 막 파헤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하루 정도 지났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예방제를 쳐도 돼요. 그러나 이틀 정도 지나면은 예방제나 아니면 침투성이나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일 72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병균들이 이미 들어갔어요. 약제를 쳐도, 나중에 그 병균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다 죽이지는 못한 게, 그러니까 이파리 속에 들어간 걸 가지고 우리가 약제를 쳐서 100%는 죽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이 천천히 나중에 방제를 나중에 보면은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일 정도 지나면 급속히 떨어지고, 또 한 6일 이후에는 만약 약제를 쳤는데 6일 정도 되고, 온도와 그 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온도. 20도 내외가 계속되면은 6일이 지나고 20도 내외가, 지나고 20도 내외가 되면서 비가 온다, 이러면 100% 걸리는 거예요. 예. 그 6일이 지나면 약 효과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온도도 20도가 되면, 그러면은 방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조균 같은 건 1 내지 5mm만 와도 병균들이 움직여요. 온도는 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육 온도가 5 내지 32도. 탄저균들은 곰팡이균들이에요. 곰팡이균들은 생육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유지하다가 저거는 어느냐, 28.5도입니다. 28.5도이면서 비가 왔다 이러면 100% 그냥 아주 활기차게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고온 다습이에요. 고온. 탄저는 고온입니다.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가면 비가 온다 그러면 약 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 갈반병은 저온 다습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많이 오는 거예요. 봄에. 그러니까 저온 다습이니까 봄에 덥지 않더라도 비가 오고 하면은 병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뭐 오랜만에 이제 약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 얘기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안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약을 가지고 와서 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이나 가서 약 한 개씩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뒷면을, 그 주의사항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